그것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취임 1년, 그는 이미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꿔놓았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서둘렀다.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 기용이 그 변화의 신호탄이었다. 저희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법무부 장관의 여성이 된 적도 없고, 또 법무부 장관은 의뢰, 검사 출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판사 출신 여성을 법무부 장관으로. 변화의 결단은 이미 확고했다. 문재인을 민정수석으로 결정한 것부터가 그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그 검찰을 어떻게 하시려고? 저는 그 부분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미 대통령께서는 검찰은 장악할 대상이 아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 이런 것을 완벽하게 보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는 미적거리지 않았고 미련을 두지 않았다. 이번엔 검사들과의 대화였다. 평검사와 대통령이 마주 앉은 최초의 자리. 그 자체부터가 이미 파격이었다. 이상한 결심으로 이 상황을 지금 밀고 가는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이번 한번 처음 제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제도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검찰은 대통령의 권력을 지켜주는 보루이자 버팀목이었다. 그는 지금 그 권력을 스스로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모습은 그대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파격성에만 주목했을 뿐 권력이 정말로 검찰의 손을 놓을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결심은 확고했고 치밀하게 준비됐다. 법무부는 오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에 대한 승진과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서열을 파괴한 인사였다. 권력과 일척을 끊자면 변해야 하는 건 대통령만이 아니었다. 서열 파괴 인사는 검찰도 변해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그러나 검찰은 서열 파괴 인사를 새로운 방식으로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였다.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실 인사의 답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까지 검찰에게 넘기라고 주장했다. 저 권력이 정말 검찰을 놓아줄 것인가? 그들은 끊임없이 의심했다. 그러나 검사들의 의심은 명백한 오판이었다. 얼마 후 대선자금 수사가 시작된다. 한국 정치에서 검기의 영역으로 남아있던 대선자금이 전면에 드러난다면 그 파국은 걷잡을 수 없을 터였다. 과연 규모는 엄청났다. 1000억, 2000억이 예사로 오르내리고 찻대기, 박스대기 같은 기상천외한 용어들이 난무했다. 10분의 1. 그러나 그 차이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 급기야 대통령의 측근까지 소환되기에 이른다. 언론은 수천억이 예사로 오간 찻대기, 박스대기보다는 대통령의 몇천만 원에 더 주목했다. 대선 기간 중 고등학교 동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6천만 원. 말 그대로 성역 없는 수사였다. 그것은 절대로 검찰에게 신세지지 않겠다는, 다시는 검찰과 손잡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약속이었다. 검찰 독립은 그렇게 실현돼 갔다. 검찰 제일 첫 번째 개혁 대상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실패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제대로 된 나라를 하면 제대로 수사받고 제대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허지부지 덮어버려요. 예? 고발을 또 해서 수사를 하라고 했더니 또 그것도 취하해버렸어. 답답합니다. 속 탑니다. 국가기관 이게 말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당당할 때에 이 기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떳떳한 대통령, 당당한 대한민국 한번 만듭시다.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갑 선물로 받은 1억 원짜리 명품 시계 2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온 나라가 충격과 비탄에 빠진 하루였습니다. 오늘 아침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신이 김해 봉하마을에 안치됐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김해 봉하마을에 노 전 대통령을 애도하는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이 비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직접 확인하며 크게 오열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갑 선물로 받은 1억 원짜리 명품 시계 2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 취재진은 논두렁 시계 보도가 국정원의 기획이라고 주장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망신을 주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중수부장은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혐의 내용이 KBS에 보도됐고 경위를 알아봤더니 국정원 대변인실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SBS의 후속 보도에 대해선 국정원이 개입했을 거란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주장했을 뿐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